안녕하십니까. 장사인사이트의 김 대표입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 때려치고 식당이나 할까? 세계 20대 제일 많이 망했다. 지난 1월 서울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창업에 가장 많이 나선 연령대는 20대였지만 반대로 폐업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지 20대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꿀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으니 진입 장벽도 그만큼 낮은 게 사실이고, 나는 유리의 일가견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야, 또는 나는 훨씬 나는 자신있지, 나는 회기, 기대가, 뭐 이런 생각들일 것 같은데 현실은 보기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왜냐하면 배달 장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배달 장사의 블라인드다, 다시 말해 맹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배달 장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맹점들을 알아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맹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배달 장사는 마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식 사업의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출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한다. 여기에 따른 원부자재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의 매장을 빌렸어? 라고 하는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사람을 그러면 얼마나 넣어야 돼? 라고 하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배달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과금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뭐 기타 일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원부자재는 우리가 비율로 얘기하는 게 30에서 많게는 40%. 임대료는 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매장이냐 아니면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매장이냐 다르는데, 보통 임대료는 10에서 15%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최대 25% 안에서 움직여야만 인건비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배달비는 아무리 적게 나와도 30%, 그리고 공과금 기타 5% 내외.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매장이 예를 들어서 100% 내정, 즉 다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는 매장인 경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부자재는 그냥 30%인데 중간 값에서 35%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매출하면 350만 원의 원부자재, 그리고 원료라든지 아니면 홀에서 사용하는 부자재라든지 이 전체 일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임대료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에는 중간값이 12.5% 하게 되면은 125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련돼 가지고 25%가 하게 되면은 250만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배달을 하지 않는 매장이니까 이게 없겠죠. 그 다음에 공과금 90만 원 하게 되면 나의 순마진은 2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죠.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하루 매출로 보게 되면은 뭐 30만 원 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30만 원이면 뭐 만 원짜리로 해도 30그릇이니까 어느 정도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2,000만 원이 되게 되면은 숫자가 이제 제법 달라지게 됩니다. 원부자재는 이제 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자, 임대료는 자 2,000만 원 정도 매장 매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좀 더 비싼 매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는 사실은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임대료는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팔 수 있는 매장의 위치는 1,000만 원을 팔 수 있는 매장보다 위치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니 약 25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팔았으니까 인건비는 더 들겠지.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럼 500만 원이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과금 5%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을 파는 매장인 경우에는 나의 순마진이 4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실제 대한민국의 외식상 통계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외식 매장 월 평균 매출은 2022년도 기준으로 1,691만 원, 1,700만 원입니다. 즉 1,700만 원, 2천만 원. 이게 보통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똑같은 매출인데 만약에 배달 매장이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배달인 경우 원부자재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을 하기 위한 포장용기 가격이 제법 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 35%를 잡았는데 아무리 못해도 38%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달 매장인 경우에는 원부자재 가격이 380만 원이 되겠죠. 자, 대신 임대료는 아까 10에서 15%라고 얘기했는데 임대료를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배달 매장이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곳에 지하 매장이어도 괜찮아. 배달인 경우는 임대료 5%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홀이 없으니까 조리해가지고 넘기면 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25%가 아니라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복병이 나오게 되죠. 배달비 30%, 최소가 30입니다. 배달은 저희 30에서 50%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 최소를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300만 원이 들게 되겠죠. 공과금 똑같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1,000만 원을 팔았는데 얼마가 남냐면은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천만 원인데도 한번 금방 계산해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거는 240만 원. 이게 됩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을 홀에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225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배달 전문 매장을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다. 그럼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숫자에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배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이익률이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실제 내가 손에 쥐는 게 없다. 이게 배달 매장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두 번째 맹점이 뭐냐면 바로 원재료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되는 2천만 원 팔아도 그럼 매출을 더 늘려야겠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막 꽂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깃발 광고 효과 때문에 매출은 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은 원재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기업형에서 잘 훈련받은 분들도 제일 어려운, 이 외식업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재료에 대해 가지고 재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가 들어왔어요. 이 파가 냉장고 안에서 썩는지 안 썩는지 어떻게 매일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파는 괜찮은데 만약에 굉장히 비싼 소고기다. 그러면 내 스테이크 메뉴에는 120g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1.2kg을 샀으면 내가 100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관리에 실패해서 대부분 버린다는 거죠. 동이안이 지나버리든지 냉장고 뒤편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에 실패하게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원재료비가 38%가 아니라 원재료비가 40%, 45%, 50%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죠? 1000만 원에서 남는 게 쉽게 얘기해서 12%예요. 고작 12%인데 여기서 만약에 원부자재 실패해가지고 50% 됐다. 그럼 내 마진은 0이 되죠. 그래서 저희 배달 영상하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매출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납니다. 세 번째 맹점은 뭐냐면 원부자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도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요리만 하고 있는 매장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이걸 좀 알아두세요. 1인이 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은 1,500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명이 할 수 있는 최대 매출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잖아요. 내가 만약에 점심시간 2시간이 딱 필요해. 점심시간 2시간 고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하냐? 풀타임 구해야죠. 풀타임 구하면 얼마겠어요? 250만 원, 3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해요. 그러겠죠. 한 명 더 고용하면 250만 원, 또 한 명 고용하면 500만 원. 자, 매출이 여기 해당돼가지고 풀로 딱 맞아주면, 이 비율 분석하고 풀로 딱 맞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실제 내 매출보다 정말 높은 인건비 비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손실이 나겠죠. 이거면 괜찮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은 늦고, 어느 날은 그만두고, 어떤 날은 급여 올려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정말로 사장이 돼봐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이라든지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건비 관리에 실패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맹점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365일 내내 화창한가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눈과 비가 오는 날은 135일입니다. 1년 중에 3분의 1 정도는 눈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눈, 비 많이 오면 배달 라이더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달 매장은 눈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장사 매출이 없겠죠. 물론 그 눈과 비가 오는 날 중에는 라이더가 움직일 정도의 작은 눈 오는 경우들도 꽤 많겠죠. 하지만 135일이나 된다는 게 그중에 반만 만약에 라이더가 움직이더라도 이날은 배달료가 폭증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배달이 30%가 아니겠죠. 6,000원 마크 콜해도 잡히지가 않으면 여러분 6,000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6,000원에도 안 잡혀요. 그럼 7,000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가 아니겠죠. 40% 50% 되겠죠. 눈비 와가지고 배달료가 올라가게 돼서 40%가 아니라 내 배달비가 40%가 되면 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계절적 요인이 바로 네 번째 맹점입니다. 다섯 번째 맹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많은 우리 성실하신 분들은 경쟁 치열한 시간도 일을 하시고 대부분 이제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경쟁이 덜 치열한 다른 사람들은 자러 가는 시간에, 아이가 있는 집안이라면은 애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같이 가족과 보내고 싶은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즉, 삶의 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뛰어들었다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현타라고 하죠. 현타를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3년 뒤, 5년 뒤에도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배달 장사의 다섯 번째 맹점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배달 장사의 5가지 문제점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너무 마진율, 수익률이 낮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상적으로 움직여도 12% 정도.
이 12%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광고를 하고 매출 늘린다. 매출 늘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재료 관리 실패해서 재료도 올라간다. 사람 관리가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간과했었던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눈비 오는 날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지속할 만한 삶의 질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달 100%로 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투자비가 낮다라는 것만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방법은 뭘까? 배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과 홀 매출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투자비가 적게 들거나 아니면 투자비가 아예 안 들게 해준다면 너무너무 위험한 배달 전문 매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 투자비가 없어. 투자비가 아예 조금이 아니라 투자비가 없어. 근데 거기는 배달 전문 매장이 아니라 배달도 있지만 홀 매출도 있어가지고 되게 건강한 수익성을 누릴 수 있어. 만약에 그런 사업 방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외식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멍키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미 수백 군데의 매장이 성공 시나리오들, 성공의 역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오늘 정리해드렸던 배달 매장 낮은 투자비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5가지 맹점이 있으니 제발 그 맹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셔라 라는 당부로 저의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말고 장사 말고